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동학대로 형을 받았던 사람이 그 동종 업계인 어린이집에 다시 취업을 못하도록 한 10년간 제한을 두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 교사나 이런 것으로 온다?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법의 내용이 그 헌재에서 그 위헌하다라고 판결했던 요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동 학대 범죄가 있는 사람에게 10년간 이나 10년간 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너무 과도한 침해이다 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좀 줄이는 형태이거나 취업 제한 기관을 좀 줄이는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낙태죄 판결에 보시죠. 그러네요. 위헌입니다. 지금 위헌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예요. 취업을 안 시켜주면 헌법 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게 가장 위험하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입법이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낙태죄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경우에 전과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좀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기간도 문제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을 했다는 것인데 학교나 학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10년이 많다고 하면 기간을 얼마나 줄이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윤창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위헌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두 번째 범하면 가중처벌하는 네. 규정이 있었어요. 네. 이것이 위헌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가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알아서 사회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위헌이 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채널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그 배경이 되는 거기 법에 보면 차별금지 대상 사유에 전과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취업할 때 전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성과 관련한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시는 진영에서는 계속 주장하시는 게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라고 할 때에는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돼요. 이런 인권 교육이 법원 안에 이미 팽배해 있고 일선 법조인들 가운데 다 이미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법관들은 사실 저희 변호사들보다 인권 교육 더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 판결 보면서 제가 우려한 것은 사실 그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몇 년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범죄의 유형이라는 것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신당역 범죄에서 말했지만 성범죄는 갈리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라면 실제로 아동 학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폭행의 전력이 있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사실 취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데 10년이 과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헌법재판소에서 6대3의 그 비율로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게 여섯 분이 이제 그렇게 받고 3분 정도가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3분은 왜 그런 것에 반대했느냐?
이유를 들어보면 이 영유아기에 이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후유증이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손주를 보는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런 아기들이 범죄의 전력이 있는 어떤 선생님을 만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뭐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범행의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검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전과 자체를 가려버리는 형식으로 법이 제정이 된다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아야 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사건들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종이장 한 장 차이 선을 넘어가면 그냥 범죄자가 되는 구조고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선 하나에 중간지대가 없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는 상태로 여기 안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 안에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선을 넘으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 하나 넘은 거 잘못인데 전과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고 말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법과 사회 질서 사이에 도덕이라는 기준이 작용해야지만 이 안전지대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은 그 이후에 최후여야 되는데 사실 이 흐름은 도덕을 없애버리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요 8개월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연변이 해준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감명 깊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우리 도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법조인들은 거. 다 알고 있는 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법이 도덕의 일선까지 네. 되어서 만능주의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요 도덕은 말살시켜 버리는 사회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 법조인들도 사실 때로는 혼란을 느껴요. 이런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건가? 이렇게 법으로 처벌해서는 서로를 미워하는 사회가 될 텐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으면 법을 최소화해서도 사회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도덕과 어떤 그런 윤리 뭐 이런 것들은 양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말살되어가는 어떤 그런 법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도덕 영역으로 침범할수록 양심과 그 도덕은 오히려 사라지게 되죠. 양심과 도덕과 배려로 하던 것들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되니까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네.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런 지경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헌재 판결을 보면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전과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물꼬를 트기 위한 헌재의 꼼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법조인으로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를 듣지 못했고 어떤 사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계신 6분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엄청 다른 판결이 저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안에 이미 인권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고 네. 그건 법조인들을 갈아엎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강요가 되어가네. 죄송합니다. 네.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넘어가면 우리도 또한 법과 도덕에 대해서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내 자유잖아. 쟤도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법에 순응하는 법조인들의 법률가들의 태도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에 따라서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너무 많은 판단 여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워온 직업군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는 법 만능주의의 문화와 도덕과 윤리의 기능을 말살시켜가는 사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네. 라는 변명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드려봅니다. 네. 네.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인권교육이라는 게 뭐 거의 전 국민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기가 참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이제 저희가 다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은 도덕과 양심이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사조인데,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고,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양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많이 무너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소유에 다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그런 오만과 편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저희들의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사실 주제는 뭐 아동학대 범죄자의 전과에 대한 판결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판결 굉장히 애석한데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고 또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제 끊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원한다면 우리의 양심부터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좀 양심, 넘어갔네요. 우리의 양심부터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오만과 편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